자, 5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지금 계속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반면에 악의의 점유자는 할 수 있다. 이행지체로 인해 2번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도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이 얘기는 201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해제된 경우는 20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 경우에는 원상회복 548조가 적용되고요. 강조했습니다. 548조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는 각자가 받은 것들 전부 돌려줘요. 더 나아가 매도인은 매수인 지급하는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고요. 반면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았은 차임 상당의 과실도 넘겨주겠죠. 자, 201조의 적용 부분입니다.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548조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201조에서 202조, 203조가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다? 특약금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 경우도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된다. 하지만 해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권한 없이 점유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기억하셔야죠. 훼손한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겠죠. 왜냐하면 악이니까. 선의이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고요. 다 했던 겁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이제 5번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무효인 매매 계약에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이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와 언제요?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당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출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지 묻는 겁니다. 즉 비용을 지출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비용 회복을 청구할 당시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하냐. 이는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달라집니다.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한을 청구한 시점 언제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목적물을 반환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유자면 됩니다. 따라서 상한 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소유 당시에 그 당시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가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회복자는 비용의 상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조, 203조 적용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과실수치, 그러니까 201조, 203조 관련이니까 과실수치, 멸실훼손, 비용 지출의 발생 시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점유자에게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이 당시에 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소유자는 절묘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213조에 따라 근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소유자의 213에 따른 소유물 반환에 응하여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이 계약관계는 임대차로 생각하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 지출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면 비용 상한의 의무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냐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누가 상대하냐면 이 점유자는 결국은 임차인이겠죠. 그 임차인은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그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소유자한테는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된 사례, 즉 이런 지출 당시 발생 시점에 계약관계된 적법한 점유 권리가 없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그에 반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는 그 소유자가 비록 비용 상환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가 적법 등 예컨대 임대차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그래서 임대차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표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임대차 관계 등의 상대방, 임대인이겠죠. 그 사람에 대해 해당 법정이나, 왜냐하면 임법상 임대차 계약이면 비용 상한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임차인은 임대인 상대잖아요. 법정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한 청구를 행사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203조 2항에 따른. 왜냐하면 203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201조 203조의 특징이 뭐냐면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 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22년도에 나온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자,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해 원료. 지금 201조, 202조, 3조는 203조는 어떤 경우죠? 소유자가 213조에 기한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점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부수적인 이해관계들,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 이외에 과실과 관련된 것, 아니면 멸시 행위설된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비용과 관련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해의 원유로 물건의 점유자를 잃어. 자,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13조의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213조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려면 뭐다? 233조에 따라서 점유자가 반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점유자가 안 된 게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213조에 따른 213조가 아닌 다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그러니까 213조에 의한, 즉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서 점유를 잃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 사람 상대로서 213조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13조 행사를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점유물 반환 이해 원인이 뭐였으면 경매였어요. 이 대법원 판례는 경매로 점유를 상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죠.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21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왜냐하면 213조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한 201조, 202조, 233조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자의 관계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양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22년에 나왔던 이와 관련된 제초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니까 아까 봤습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548조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법조문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돌려줘요. 그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았을 때 거기는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 뭡니까? 과실이고 보통엔 임료상대액, 차임상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금전에 주목을 했거든요. 반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봤을 때는 그 사용수익도 차임상당의 금원도 반환해 주는 게 형평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또 뭐가 있었죠? 여담이지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상한 의무가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양 당사자가. 그럴 때 매도인의 금전과 관련해서는 587조가 유추 적용이 됐습니다. 공평의 관념상. 자, 기억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54번.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5번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3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적법한 권한,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그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203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더더욱 점유자에게 유리한 거죠. 자,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지문인데 어렵게 넣으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5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등기 추정력의 주관적 범위, 추정력은 매매 계약을 전달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등기 추정력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그 얘기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그 다음에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데는 계속하면서 추정한다. 이미 봤습니다. 승계의 경우에는 승계 사실이 증명되면.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더 나아가 효력 조성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됐다. 불법 말소된다면 여전히 권리 소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그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죠. 이게 좀 잘 나왔습니다.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점유자가 그 목적물에 점유 목적물에 관하여 행사한 것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 추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좀 더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대요. 위조됐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은 깨집니다. 추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추정 그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대리권이 존재 추정된다. 그러면 반대 사실이 뭐예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진다. 그런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용을 추정한다. 이게 법조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등기의 추정력이 계속 인정되냐 아니면 추정력이 번복되냐를 묻는 게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절차 관련해서 토지 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해서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라는 게 이미 축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등기는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전제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리고 그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이 협조할 서류들을 보면 되게 깐깐해요.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등기법상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제도가 그렇게 꼼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리권도요. 그렇게 관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용은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며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은요. 설정계약 당시에 잘 생각해서 좀 맞는 말이에요. 설정계약 당시에
채권 채권만 기재하려면. 근데 채권 채액이 현실은 발생하는 채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액은 언제 확정돼요? 예컨대 기간이 있으면 그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실제 채권액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채권액을 주장하는 사람,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기본계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 기본계약에 따라 얼마의 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주할 때 두 번 시간 봤습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한 것을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 추정령이 원용된다는 얘기를 바꿔 쓴 겁니다. 매매 등기부에 보면 등기 원인 쓰잖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 매매다. 그러한 사실을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의 과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등기 원인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아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단지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어요. 자, 등기부상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는 온유할 수 없다? 아니다.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등기 명의의 원인 행위는 추정이 되네.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이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그 상대방,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깨야 하는 겁니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자, 사망자가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미 추정력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 사정한 추정이 인정되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미 사망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추정이 안 된다는 거.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 보존 등기가 이제 포인트죠.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자, 양수를 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 얘기는 첫 번째는 거잖아요. 신축에 의해서. 근데 양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전이잖아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즉 본래는 보존 등기라는 이전 등기래지만 신축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에 양수인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신축자가 오케이 맞아요 하게 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부인한 경우에는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단독을 해요. 그래서 쉽게 깨어집니다. 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마 그 부동산 등기법 할 때 이런 실체관계 부합에 간다는 표현이 나왔을 텐데 보존등기 면제자가 원칙적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알아주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격려되지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이 소유자다.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예요. 그 물권 변동 효력은 영향이 없다. 여전히 그 사람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